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미인 탑10이란 제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재밌는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한국 여배우의 미인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K-드라마 속 캐릭터의 미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런 순위가 나오는 것이 의미가 큰 것이 단순히 한국 드라마 속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재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전세계 미의 기준은 모두 할리우드 배우에 쏠려 있었지만 한류와 K-드라마의 비약적인 인기는 이제 미의 기준이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용 제품을 전세계 수출하게 만들고 급기야 올해 화장품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프랑스 화장품을 누르고 미국과 일본에서 화장품 브랜드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K-드라마 속 미녀 캐릭터들의 등장은 한국 뷰티 상품 수출로 연계되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드라마 미용은 단순히 유리 피부만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아치부터 핏빛 립스틱까지 이 미인들은 한국에서 메이크업이 이제 캐릭터 개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드라마는 아름다움이 장식이 아니라 서사임을 항상 이해해 왔습니다. 립스틱 색상은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며 아이라이너는 힘이 통합될 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장면에 따라 순수함이나 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깔끔하고 빛나는 미학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우리는 과잉, 거칠음, 순수함, 그리고 노골적인 기이함의 순간에서도 포착해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반전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작품은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분위기, 때로는 전 세계적인 뷰티 트렌드까지 형성한 뷰티룩을 선별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별에서 온 그대 전재현. 이 드라마에서 전재현의 아름다움은 반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흐릿한 산호빛 입술, 부드럽게 윤곽을 잡은 뺨, 스타일링이라기보다는 정성스럽게 관리된 머리카락, 대중 앞에서 클로즈업으로 삶을 살아가는 톱배우 천송이 역으로 그녀의 메이크업은 재창조보다는 즉각적인 인지도를 중시합니다. 입술 글라데이션은 종종 오버사이즈 코트와 노출된 컬러와 함께 등장했는데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하룻밤 사이에 쇼핑 목록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슈퍼스타 역치고는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피부와 입에 머물며 감정이 극단적일 때도 얼굴을 읽기 쉽게 유지합니다. 도민준의 시각적인 절제와 대조적으로 그녀의 외모는 드라마에서 명성의 변화보다는 가시성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호텔 델루나에서 아이유. 이 작품에서 K-드라마 미녀는 오페라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아이유의 메이크업은 에피소드별 뿐만 아니라 감정의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쓴맛을 위한 와인 얼룩진 입술, 유혹을 위한 연기탄 청동색 눈, 복수가 날카로워질 때는 오칠한 붉은 그림자, 그녀의 눈썹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그려져 있어 연극적인 외모를 단단히 고정시켜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드라마는 분장을 시대 의상, 조선 붉은색, 1930년대 자두, 현대적 광택처럼 다루면서도 공감성을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룩들은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뷰티 룩이었고 바로 그 점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악기의 김태리. 악기에서 김태리의 미모는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묘사됩니다. 그녀의 피부는 종종 창백하고 피로로 눈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머리카락은 낭만적이기보다는 통제되지 않는 듯 흘러내립니다. 메이크업 선택은 광화보다는 피로와 두려움에 치우칩니다. 어두워진 눈밑, 평평해진 색, 육체적인 쇠약감, 이 외형은 매력을 거부하고 오히려 심리적 침식을 강조합니다. 여주인공이 진정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K-드라마는 드물고 그게 핵심인 경우는 더더욱 드뭅니다. 네 번째, 서예지.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는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선명한 미의 실루엣 중 하나를 선사했습니다. 서예지의 치켜 올라간 눈썹과 무광으로 늘어진 입술은 취약한 순간에도 좀처럼 착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라이너는 위로 기울어져 있고 블러셔는 조절되어 있으며 머리는 낭만적이라기보다는 럭셔리한 느낌을 줍니다.
이 상징적인 뷰티룩들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여성 캐릭터를 시각적 부드러움으로 구원하는 장르에서 이런 차이는 의도적이면서도 조용히 차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송혜교 더 글로리. 이 이야기는 미화가 아닙니다. 송혜교의 메이크업은 지쳐있고 단호하며 때로는 불안감을 줍니다. 창백한 피부, 거의 보이지 않는 입술, 슬픔이 아닌 잠 못 이루는 듯한 눈, 색이 등장할 때는 외과적으로 정밀하게 내려앉습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카타르시스를 거부합니다. 감정을 얼굴에서 편집한 캐릭터를 반영합니다. 최근 K드라마 역사상 가장 절대된 메이크업 사용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안나의 배수지. 배수지가 안나에게 변하는 과정은 세련됨에 달려 있습니다. 초반 장면들은 젊은 투명함을 선호합니다. 광택 있는 입술, 풀린 머리카락, 최소한의 눈 선명함, 거짓말이 쌓이면서 구조도 쌓입니다. 날카로운 윤곽, 차가운 입술톤, 조용한 건의로 뒤로 묶은 머리, 화려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세련돼 보입니다. 이 효과는 누적되어 아름다움의 자기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 방어막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갯마을 차차차 신미나. 언뜻 보기에는 또 다른 클린걸 작품처럼 보이지만 주의 깊게 보세요. 신미나의 메이크업은 촉촉하기보다는 햇볕에 닿는 듯 합니다. 주근깨가 보이며 고르지 않게 바르는 산호색 얼룩, 날씨에 맞춰 움직이는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농촌을 미약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적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은 느슨해지는데 이는 로맨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를 의미합니다. 메이크업이 감정만큼이나 지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덟 번째, 펜트하우스의 김소연. 천서진의 얼굴은 경고 표지판처럼 생겼습니다. 아이라이너는 무겁고 깜빡이지 않으며 눈썹은 날카롭게 치켜올라 영구적인 비난의 표정을 짓고 입술은 붉은색과 와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캐릭터가 무너질 때조차도 눈에 띄는 점은 그녀가 부드러워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무너지거나 굴욕적인 장면에서는 화장이 온전하게 유지되어 마치 글래머 자체가 그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통제의 한 형태인 듯 보입니다. 이 룩은 쇼의 과잉을 반영합니다. 오페라틱하고 끈질기며 거리낌 없이 은희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프레임을 지배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메이크업은 취약함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추적하며 김소연은 그것을 왕관처럼 착용합니다. 아홉 번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고민씨. 고민씨의 아름다움은 뺄셈으로 정의됩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약간 거칠며 입술은 색소가 빠져나가고 눈은 불편할 정도로 드러나 있습니다. 광택도 교정 매니큐어도 없고 오직 노출에만 문제였습니다. 머리는 단순하게 머리를 하고 종종 뒤로 묶거나 스타일링하지 않는 채로 되어 캐릭터가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태임을 강화합니다. 그 효과는 조용히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도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화장입니다. 이 드라마는 그녀의 얼굴을 심리적 표면으로 사용합니다. 눈밑의 모든 그림자가 화려함보다는 피로로 읽힙니다. 드라마를 미학화하지 않고 감정적 상처에 가까운 면모를 선택한 드문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열 번째, 미스터 션샤인 김태리. 미스터 션샤인에서 김태리의 아름다움은 겉보기에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녀의 메이크업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부드러운 눈썹, 은은한 입술, 거의 보이지 않는 눈빛, 하지만 그 절제는 전략적입니다. 고혜신이 공적 예절과 사적인 반항 사이를 오가며 메이크업은 안정적이어서 표정이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대비가 핵심입니다. 깨끗하고 침착한 얼굴과 소총의 흔들림 없는 손, 가끔씩 입술색이 깊어지거나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것은 로맨스보다는 결의의 순간과 맞물립니다. 이 스타일은 그 시대를 낭만적으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규율에 관한 것입니다. 절제를 주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인물의 시각적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한류가 전세계 미의 기준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2025년 최고의 아름다운 한국 배우 탑 35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배우 순위를 확인하기 전에 매년 영화평론 매체 TC 캔들러에서 전세계 가장 아름다운 미남 미녀를 발표하고 있는데 100위 순위를 보면 한류가 전세계를 강타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00위 순위를 살펴보면 40% 정도의 비율로 K-드라마, K-팝과 관련된 국내외 연예인들이 순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대중문화 시장에서 K-팝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외모와 스타성 모두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봅니다. 29일 미국 영화평론 매체 티시 캔들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로제는 여성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순위에서는 K-팝 아티스트들이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성 부문에서는 베이비몬스터 파리타가 3위, 에스파 카리나가 8위, 아이브 장원영이 9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블랙핑크 멤버인 지수는 11위, 리사는 22위에 올랐고, 과거 2014, 201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나나는 올해 18위였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남성 부문 순위에서는 비가 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엔하이픈 니키가 10위, BTS 정국이 14위,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18위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 군복무 중인 아스트로 차오느는 33위였습니다. 이 매체뿐만 아니라 미국 매체 인사이더 몽키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많은 나라 순위에서도 한국이 1위에 오르는 등 한류의 이력을 확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한국 연예인들 몇몇이 전세계 순위에 들던 이런 추세가 이제는 한류 스타가 아니면 순위에 들기 힘들 정도로 세계 미의 기준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국 여배우 순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기사 중에 최수빈이 팬투표 15만 표를 얻어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 배우로 뽑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투표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이 투표 사이트는 K-팝, K-드라마 아티스트들의 여러가지 랭킹을 선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이트는 킹초이스란 미국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도 티시 캔들러처럼 2025년 전세계 최고의 미인을 선정하고 있는데 10위 안에는 한국 아티스트와 한류 관련 아티스트들이 8명이 포진되어 있고 나머지 2명은 중국과 미국 배우입니다. 참고로 이 목록에서 1위는 요즘 친애하는 X로 주가를 높였던 한국 배우 김유정이 차지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매체가 선정한 역대 가장 아름다운 한국 배우 탑 35를 살펴보겠습니다. 35위 김다미, 34위 권나라, 33위 정소민, 32위 이주영, 31위 신혜선, 30위 박지연, 29위 박신혜, 28위 김태희, 27위 김고은, 26위 김유정, 25위 송지효, 24위 전지현, 23위 신민아, 22위 박민영, 21위 김희선, 20위 전여빈, 19위 아이유, 18위 이성경, 17위 서예지, 16위 김소연, 15위 신세경, 14위 고아라, 13위 한가인, 12위 한효주, 11위 김지수, 10위 한소희, 9위 손예진, 8위 배수지, 7위 박은빈, 6위 김지원,
5위 이세영, 4위 송혜교, 3위 고윤정, 2위 박보영, 1위 최수빈. 한국인이 K드라마를 바라보는 시각과 특히 서양 시청자들이 K드라마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명작이지만 서양 시청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반면에 우리는 별로였지만 서양 시청자들에겐 명작으로 여기지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예 매체 콜라이더가 K드라마 중 최고의 여주인공 캐릭터를 뽑았는데 우리 시청자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위에 오른 여주인공의 캐릭터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드라마는 모든 하위 장르에 걸쳐 있지만 뛰어난 여주인공은 쇼를 좋은 작품에서 훌륭한 작품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지난 10년 동안 넷플릭스가 방대하고 다양한 TV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타이틀을 인수했기 때문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거대 기업은 2018년부터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요 전제가 무엇이든 대부분의 K드라마에는 내러티브를 주도하거나 러브스토리와 같은 중요한 줄거리 일부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일부 여성 주인공은 역대 최고의 K드라마 커플의 일부이지만 드라마를 차별화하고 지속적인 유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독립적인 캐릭터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이 매체가 뽑은 최고의 K드라마 여주인공 순위입니다. 20위 더 글로리 문동은, 19위 닥터 차정숙 차정숙, 18위 나의 아저씨 이지안, 17위 이 구역의 미친 엑스 이민경, 16위 악의 꽃 차지원, 15위 출사표 구세라, 14위 눈물의 여왕 홍혜인, 13위 셀러브리티 서아리, 11위 역도요정 김복주 김복주, 10위 런온 오미주, 9위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미소, 8위 25, 21 나희도, 7위 마이네임 윤지우, 6위 호텔 대누나 장만월, 5위 여신강님 임주경, 4위 해피니스 윤세봄, 3위 연애대전 여미란, 2위 킹더랜드 천사랑, 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가끔씩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 K드라마가 공개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역대 최고의 법률 K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증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뛰어난 재능 있는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16부작 동안 우영우는 동료, 고객, 대중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폐증에 대한 단순한 희화일 수도 있었던 것이 대신 사력있고 진심 어린 표현으로 절실히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명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우영우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더욱 다양한 K드라마 여주인공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다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특별함입니다. 저는 보통 드라마 리뷰를 쓰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걸작쇼를 볼 수 있도록 여기에 써야 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TV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캐릭터들은 매우 달콤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스토리라인은 그 자체로도 매우 독특하며 수많은 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K드라마는 차별화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제가 K드라마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이 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돋보입니다. 스토리라인은 단 몇 초도 놓칠 수 없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각 사례는 독특하며 한바다가 접근하는 방식은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본 시리즈 중 단연코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이며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우영우 캐릭터를 사랑하고 그녀의 솔직함과 직설적인 유머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제 삶을 되찾는 것 같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한국 드라마 톱5에 올랐습니다. 자폐증 환자가 변호사로 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드라마 제목과 똑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용에게 더 높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관심이 생겼습니다. 출연진, 촬영, 감독, 작가 모두 최고의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좋아하는 점이 정말 많고 특히 각 캐릭터가 서로 공유하는 역동성,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본 K드라마 중 가장 가슴 따뜻한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우영우 역의 박은비는 절대적인 명연기입니다. 그녀 연기는 층층이 쌓이고 존중하며 감동적이어서 캐릭터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K드라마 박은비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캐릭터를 정말 잘 연기했습니다. 솔직히 이걸 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고 그냥 너무 잘해줬어요. 지금까지 최고의 법정 드라마 중 하나, 저는 이 쇼를 또 다른 고래 애호가로서 꼭 봐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역대 가장 귀여운 커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쇼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쇼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배우 박은빈이 훌륭하게 연기한 주인공 우영우는 아마도 제가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본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합법적인 K드라마는 아마도 유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존중받는 로맨스 스토리야 장애와 관련된 현재 문제에 대한 좋은 접근 방식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인들이 법의 실천에 완전히 포함될 자격이 있다는 잊을 수 없는 사실을 훌륭하게 강조하는 훌륭하고 영감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이미 푹 빠진 이 드라마의 시즌2가 있을까요? 16개 에피소드를 모두 끝낸 것 같지도 않아요. 시리즈는 웃음으로 가득했고 모든 캐릭터가 자신의 재능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K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복적인 묘사가 전혀 없는 똑똑하고 재미있고 민감한 시리즈입니다. 드라마 제목만큼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차원이 다른 면에서 특별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의 캐릭터를 박은빈보다 잘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생각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즌2가 나온다는데 박은빈이 또 어떤 매력으로 이 캐릭터를 소화할지 기대가 큽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